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주거가 아닌 숙박 용도인 생활 숙박시설이 도입된 이후 8년이 지난 21년 신규 생숙 관리 강화와 기존 생숙 용도 변경을 위한 한시적 특례인 건축기준 완화를 시행하였고 23년 10월 용도 변경 특례가 종료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은 24년 12월까지 추가 유예하였지만 이 또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준 완화 한계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용도 변경 실적이 미비되었고 또한 사회적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숙 합법 사용에 대한 지원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제시된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기준으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한류 열풍 이후 외국 관광객 등의 장기 체류 숙박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2012년 생활 숙박업, 2013년 생활 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사이에 불법 건축물이 양산이 되었는데요. 숙박을 주거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편법 주거 상품으로 변질되었는데요. 생숙은 숙박시설로서 주택 대비 세제, 금융, 건축 기준 등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 대비 종부세는 비과세가 되고요. 양도세는 배제되고 전매 제한 없고 주차 기준은 주택은 세대당 1대, 생숙은 200제곱미터당 1대가 되겠습니다. 복도폭은 주택은 1.8, 생숙은 1.5 이상이고요. 학구용지 부담금은 생숙일 경우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추이는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합법 사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하고요. 현재는 개별 분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 또는 독립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 사용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인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객실 수라든가 면적을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도 변경인데요.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용도 변경을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건축 기준 완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기준 완화 항목 중 복도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1.5이고요.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1.8이 적용이 됩니다. 피난 방화 설비 등을 보강, 주거시설 수준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을 경우에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화재 안전 성능 인정이라 함은 이미 시공되어 있는 복도폭 1.5를 1.8로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상 성능 위주 설계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설비를 보강했을 경우에 심의와 충분한 대피 시간이 확보가 되게 된다면 복도폭을 1.5가 되더라도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규정을 보면은 오피스텔일 경우에 1.8이고요. 나머지 200제곱미터 이상 생숙에 해당이 되겠죠. 1.5 이상이 됩니다. 완화 항목 두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숙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당 1대이고요.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실당 0.5에서 1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에 주차를 추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완화 내지는 추가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외부 주차장 설치입니다. 일정 거리 내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를 하거나, 두 번째로는 주차 설치 대신에 비용을 납부해서 설치 의무를 면제하거나, 세 번째 주차 기준을 완화하는데 지역 주차 여건 양호 시 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법적인 근거는 주차장 인근 설치, 설치 의무 면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구단위구역 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 체납 방식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례로 마곡 르 웨스트는 200억 규모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24년 8월에 적용해서 용도 변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건축기준 완화 항목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전용 면적 산정 시 안목지수 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심선 치수로 전용 면적 산정을 일반 건축물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초과 바닥 난방 허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수에 대해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세 가지 항목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또는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일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포함해서 신규 및 기존 생숙의 합법사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 변경 관련하여 복도폭, 주차 대수, 지구단위 계획, 오피스텔 건축 기준 등의 건축 기준 완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종합해보면 21년 대책 대비 보다 구체적이고 관계기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합법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반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25년 9월이 지나면 생숙의 주거 사용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최후 통첩이기도 합니다. 부디 기간 내에 용도 변경 신청 내지는 용도 변경을 완료하셔서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생각TV 정재춘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